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경찰 고위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에 다니는 초등학생 5명을 태운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60대 남성이 평소 스토킹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춘천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방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 중인 가운데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2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헬기로 같이 방문하려다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해 이번에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긴장 상황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이른바 친박 후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영장심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강신명 전 청장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됐고 이 전 청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은 짧은 심경만 밝히고 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12시간 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친박 맞춤형 선거를 위해 불법적으로 정보들을 수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주주 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이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 관련자의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 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 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발언 등 정치권의 막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단두대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황교안 대표를 사이코패스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발언의 수위를 염려한 듯 인터뷰 진행자가 철회할 생각이 없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대표는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이를 두고 황 대표는 제 갈 길을 가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막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앞서 황 대표는 국가보훈처의 초청을 받았다며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대한애국당은 단두대까지 거론하며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단두대를 설치하고 포승줄에 묶인 박원순 시장의 조형문도 만들어 걸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혐오와 막말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런 걸 주객 전도라고 해야 할까요?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은 내팽개쳐진 채 민생을 살피겠다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9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가자 답답함을 호소하던 민주당도 민생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은 첫 현장은 소방서였습니다.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에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난항을 빚자 일선 현장을 찾으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압박에 나선 겁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민생 투어 출정식을 갖고 한국당의 민생 행보는 가짜라고 비판하며 여당이 나서 제대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전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대안 없이 탈원전하는 것은 정말 바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 대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기술과 인력이 붕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여야가 모두 장외로 뛰쳐나가면서 벌써부터 총선 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하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섭니다. 모두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사용화 등 3천만 원 가량과 부동산 업자 최모 씨에겐 차명 휴대전화와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윤 씨가 낸 1억 원 상당의 소송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여성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윤 씨의 성접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의 일부로 추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2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알지 못한다며 이 같은 뇌물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추가 수사를 거쳐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부딪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영범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합차의 뒷부분이 종잇장처럼 찌그러졌고 회색 승합차의 앞부분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22살 김모 씨가 몰던 축구클럽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부딪힌 건 어젯밤 8시쯤. 이 사고로 축구클럽 승합차에 타고 있던 8살 정모군 등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호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한 여성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70대 여성이 구조됐고 주민 1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울산의 한 7층짜리 빌라에서도 불이 나 주민 7명이 대피하고 주민 1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굴착기가 차로를 막아선 채 다리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안양교 동쪽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145톤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다리 위로 넘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퇴근 시간대 서울 방향 차로의 통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전직 경찰이 잠적한 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현직 경찰과 유착한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필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시끄러운 시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모정 경위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 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던 박정경위가 지난달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잠적한 동안 서울 강남과 목동 등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해당 성매매 업소 관계자로부터 현직 경찰이 해당 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한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박정경위가 차명폰으로 후배 경찰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담당 부서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어떤 혐의인지도 몰라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남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비실 안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간 남성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때리고 위협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평소 불만을 품어온 주민 최모 씨가 술에 취해 7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은 결국 뇌사에 빠진 뒤 얼마 안 돼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선고를 앞둔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줄곧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들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경비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유족들은 이 남성으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반성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거는 반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위도 없었단 말이죠. 최소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없었고. 유족 측은 1심 판결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항소할지 조만간 검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재판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월 10일부터 20차례 넘게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모두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이 지사는 3가지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항소할 경우 지사직은 유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선고가 나오면 정치의 행보나 도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는 당에서 시키는 심부름만 하겠다면서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연장현 기자입니다. 정책토론회에 초청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내년 총선 역할론과 대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 총리는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뭔가를 해결하는,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당에서 시킨 심부름만 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지요. 앞서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 발언이 화제가 된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진지하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을 하니까 본인의 소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총리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내년 총선 이 총리의 역할은 물론 당내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 사용을 조만간 전면 봉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명 시점은 이르면 오늘 오전이나 이번 주 내로 외신들은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hinese infrastructure delivered via Huawei to the private information of the citizens of the country, risk that comes from having that technology installed in network and systems. 지난해 말에는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접한 중국은 미국이 국가의 힘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我们敦促美方停止借口安全问题对中国的企业进行无理打压，为中国的企业在美正常的投资运营。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무산되고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국이 실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추가 무역 담판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 방치로 인한 사건이 최근에 잇따랐죠. 치료 거부 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복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인 중증 정신질환자는 43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 중 복지센터나 재활시설에 등록된 경우는 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 개입팀을 설치, 24시간 신고 현장에 출동시킵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원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를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강제 입원 부분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입원제를 수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자타의 위험의 평가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예측이 되지만 이제 치료 개시를 할 수 없는 부분. 정신질환 역시 치매처럼 국가 책임으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스승의 날 감사가 아닌 폭력과 상처를 떠올려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학내 성폭력 스쿨 미투의 가해 교사는 그대로 규편에 서고 승진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여전히 고통받는 학생들은 가해 교사를 향해 날카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은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들은 가벼운 징계에 그친 처벌로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고 조치 받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승진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학교 측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구나를 알 수 있었죠.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서 받은 폭력과 상처를 떠올려야 하는 학생들은 가해 교사들을 향해 편지를 적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만진 건 하나도 고맙지 않고 당신이 교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와 같이 공공연한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 세대는 한 번도 성교육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농담 삼아서 수업 시간에 잠 깨우려고 재밌으라고 하는 이 모든 성차별과 성추행 혐오 발언들이 교권이 아니고 폭력이었다라는 걸.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스승의 날인 어제부터 스쿨미투 제보를 받는 한라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내가 한 목소리를 보탤 수 있다. 이걸 단순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발설할 수 있다. 스쿨미투 1년이 지났지만 어른들이 바꾸지 못한 현실에 학생들은 스승의 날조차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한화가 호잉의 연장 10일의 끝내기포로 키움을 잡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전준우의 역전 결승타에 힘입어 LG를 꺾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4대4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연장 10일의 말, 조상우의 초구를 받아친 호잉의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치열했던 연장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두 팀은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1회 초 키움이 이정우와 김하성의 안타로 앞서가자 3회 호잉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화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회 키움이 상대 실책으로 재역전에 성공했고 한화가 김혜성의 좌전 안타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회 각각 한 점씩을 더 뽑아낸 양팀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연장 10회와 11회 두 차례 위기를 막아낸 한화가 해결사 호잉의 끝내기 솔로포로 전날의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사직에선 롯데가 8회 전준우의 결승 2타점에 힘입어 LG의 8대4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회까지 LG에 끌려간 롯데는 8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린드블럼의 호투 속에 삼성에 승리했고 SK와 KT도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12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인데요. 그 나이에 음주에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한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건 12살 소녀였는데요. 친구 3명을 함께 태운 채로 말이죠. 더 황당한 건 차 안 아이들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아이들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네요. 영화 속 주인공은 못 돼도 주인공이 타는 멋진 차는 몰 수 있죠. 그런데 가격을 보니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멋진 자동차. 영국의 고급 스포츠카 에스턴 마틴인데요. 1964년 제임스 본드가 영화 속에서 탔던 차가 한정판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본드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기로 소문난 이 모델. 28대만 생산될 거라는데 가격이 무려 40억이 넘는다고요. 올해로 천재 화가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됐습니다. 이에 유럽 곳곳에서 거장을 기리는 특별 행사를 준비 중이라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재해석한 테피스트리입니다. 여기에 바티칸에 소장된 실제 그림이 올해 특별한 여정에 나서는데요. 그가 숨을 거둔 프랑스의 클로리세에 대여돼 3개월간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겐 설레는 소식이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잠시 7월 하순을 가리키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1도, 서울 30도, 의석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마스크까지 챙겨야 합니다. 지금 세종과 익산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의 먼지 농도가 77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서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 외에도 오전 중에는 경북 지역에서도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점차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다시 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는 계속해 건조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7.6도, 안동은 1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0도, 광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해안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려도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